초등수학은 선행과 사고력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거 정말 큰 착각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2,000명 넘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 초등 때 이것만 제대로 했어도 숙보자가 되지 않았을 학생들이 바로 70%나 됩니다. 이건 바로 연산입니다. 사고력 문제집, 심화 문제집, 선행학습, 이 모든 것을 다 해도 연산이 부족한 아이는 기초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 중고등학교 성적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이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계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은 11년차 수학 강사가 말하는 초등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 연산의 중요성과 바로 내일부터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산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딱 3분만 투자하시면 우리 아이의 중고등 수학 점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대로 돌아가서 딱 하나 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놀랍게도 90% 이상의 아이들이 대답한 건 바로 연산이었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당장 배우는 방정식이나 함수의 개념들은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면서 시험에서 실수하거나 아니면 계산 과정이 너무 길다 보니까 오래 걸려가지고 결국 다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한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중하위권 중고등학생의 현실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고등수학은 단순한 이해뿐만 아니라 문제를 빠르게 읽고 이를 해석하고 답까지 추려내는 그 복합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초등 때 배운 연산이 느리거나 정확하지 않게 되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부족해지고 이 계산 과정 때문에 점수가 점점 더 떨어지게 되면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게 되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산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옆에서 체감하게 되면서 어떤 연산 문제집이 아이들에게 좋을까 이렇게 한 권 한 권 뜯어보다 보니까 30종 넘는 연산 문제집을 하나하나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수학의 연산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때는 덧셈, 뺄셈, 2학년 때는 받아올림, 두 자릿수 연산, 3학년 때 곱셈, 나눗셈, 4학년 두 자릿수 곱셈, 그리고 나머지 5학년 분수, 소수 연산, 6학년 비율,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초등수학에서는 연산이 차지하는 비율만 60%에서 70% 이상이 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초등연산? 그래, 이제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연산이라고 하면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반복하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사칙연산을 반복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연산을 진짜 잘하는 아이는요, 문제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수의 구조를 보고 전략적으로 푸는 학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9 더하기 6이라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적으로 연산을 푸는 친구들은요, 19 더하기 6, 세로셈으로 받아올림, 9 더하기 6은 15니까 5 적고 1 올리고 이렇게 문제를 접근합니다. 하지만 수 감각으로 연산을 정말 잘 배운 친구들은 19 더하기 6이라는 문제를 봤을 때 19는 20에 가까운 수니까 6을 가르기 해서 1과 5로 만들고 19와 1을 더해서 먼저 20으로 만든 이후에 나머지 5를 더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접근해서 푸는 것을 전략적 방법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연산 문제를 풀더라도 여러 가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확인해서 문제를 바꿔보고 더 쉬운 방법은 없나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연산을 정말 잘하는 아이의 사고력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19 더하기 6 문제를 보고 저 문제 세로셈으로 푸나 전략적으로 푸나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스탠포드 대학교 조 볼러 교수님이 쓰신
수학머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 안에서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놀랍게도 19 더하기 6이라는 문제를 봤을 때 단순히 기계적으로 받아올림하는 덧셈 방법을 보였다고 하고요. 성취도가 높은 수 감각이 좋은 친구들은 대부분 문제를 변형해서 풀었다고 합니다. 조볼러 교수님은 이렇게 문제를 보고 기계적으로 하나의 방법만 풀어야 된다. 이런 닫힌 사고방식이 아이들의 수학을 더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기계적인 연산 방법이 수포자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책에서 서술했습니다. 이 책은 이 흑진주 선생님의 인생 책이기도 한데요.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책 읽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을 대신 읽고 핵심 내용만 정리한 영상을 제가 만들어뒀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 걸어둘 테니까 클릭해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을 보는 눈이 확실히 바뀌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연산 공부를 하다 보면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주는 질문이 우리 애는 연산 책만 펴면 지루해해요. 하기 싫어해요. 연산이 중요한 건 아는데 대체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랑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다투게 되는데 그냥 학원 보낼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이렇게 연산 공부에 대해서 습관이 잡히지 않고 지루해하는 친구들을 위한 공부법을 딱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1년간 수학 지도한 경험에다가 교육의 뇌과학이라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제시하는 뇌과학적 원리를 토대로 돈이나 시간이 많이 드는 학원, 가외, 학습지 이런 거 말고 오늘부터 바로 적용이 가능한 쉽고 간단한 방법 2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딱 하루 10분으로 시작하자입니다. 연산 공부를 처음부터 30분 이렇게 길게 시작하면 아이들에게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연산 공부 처음부터 길고 지루하게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교육의 뇌과학이라는 책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배울수록 피곤해지고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수학을 처음 배우고 연산에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생들이라면 당연히 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 하던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잠도 오고 딴 생각도 막 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연산을 너무 지루해하고 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너무 긴 시간 공부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와 반대로 아이들이 연산 문제를 풀다가 할만한데 좀 더 해볼까 할 때 딱 끊어주세요. 우리 왜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에서 중요한 부분이 딱 끊기면 어떤가요? 막 갑갑하고 답답하고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고 기대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 아이들 공부에도 똑같이 적용시켜주세요. 질릴 때까지 해서 다음 수학 공부는 진짜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지 마시고요. 할만한데? 좀 한 문제 더 풀어도 되겠는데? 할 때 딱 끊어주세요. 그렇다면 다음 수학 시간이 기대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아이가 10분 동안 푸는 양을 체크를 해주시고, 자, 만약에 우리 아이가 푸는 수학 양이 이렇게 한 페이지다, 10분 동안 푸는 게 한 페이지다 라고 하면 다음 수학 시간에는 딱 이 한 페이지에서 2문제 정도 덜 풀게 해주세요. 그럼 아이는 한 페이지고 원래는 다 풀었는데 왜 오늘 이거 2개 덜 풀라고 하지? 좀 찝찝하고 오늘따라 좀 이상한데? 라는 기분이 들 겁니다. 이 2문제는 언제 푸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 2문제는 일단 뒀다가 우리 혹시 또 한 번에 하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자기 전에 한 문제 풀어보자. 이렇게 남겨주세요. 우리가 10분에서 15분 안팎에 집중을 빡 하고 좀 뇌를 휴식하는 시간을 주게 되면 뇌가 정보와 정보 사이를 더 깊게 연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 꿀팁은요. 자기 전 5분에 아까 남겨뒀던 2문제 있었죠? 그 2문제 중에 한 문제를 딱 풀고 자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때는 뇌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 배운 기억들을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을 조합해서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거든요. 그때 자기 전 기억이 강하게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 직전에 했던 기억들이 강하게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부 시간을 좀 더 줄이고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루에 딱
딱 10분만 연산을 풀게 하고 평소에 풀던 문제 중에 좀 문제를 한두 문제 정도 덜어내서 궁금하게 한다. 그리고 남은 한 문제는 자기 전에 간단하게 풀고 학습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방법 두 번째, 거꾸로 연산법입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기억에 오래 남는 게 아니라요. 배운 내용을 내가 뭔가 뽑아내려고 할 때, 적용해 보려고 할 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출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어려운 말이 아니라 오늘 내가 뭐 배웠지? 하면서 생각해내 보는 게 인출입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 아이들한테 오늘 너 뭐 배웠어? 설명해봐 라고 하면 일부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뭐 배웠지? 하면서 설명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고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익숙해지면 나중에 아이들이 더 신나서 얘기하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설명하는 거에 익숙치 않은 아이들한테 오늘 배운 내용 엄마한테 한번 설명해봐, 선생님한테 설명해봐 라고 하면 아이들이 머뭇머뭇하면서 설명을 잘 못하는 경우가 99%거든요. 그럼 우리 엄마들도 불안해지죠. 혹시 이해를 잘 못했나? 오늘 배운 게 어려웠나? 더 복습해야 되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설명이라는 거에 익숙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자기가 이해했지만 이를 말로 풀어서 서술적으로 나타내는 게 당연히 어려울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처음에는 이 인출 작업을 어떻게 도전해 보시냐면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한 페이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이렇게 포스트잇을 하나 붙이게 해주시고요. 아이가 문제를 풀 때는 그저 수동적인 입장으로 정해져 있는 문제를 풀었다면 마치 문제를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거꾸로 돌아가서 자기가 풀었던 내용 중에서 퀴즈를 낸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많이 낼 필요 없고요. 딱 한 문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내보는 게 어떤 효과가 있냐? 수동적 입장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바로 메타인지 학습법입니다. 너무 잘 내려고 아이를 부담 주면 힘들 수 있으니까요. 그냥 네가 오늘 배운 거 엄마가 한번 풀어볼 건데 문제 한번 내줄래? 이렇게 가볍게 도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걸 시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엄마가 틀리도록 엄청 고민해서 문제를 내거든요. 이게 참 귀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더 좋은 꿀팁은요. 이 문제를 아이가 내고 어머니께서 실제로 풀어보고 한두 번씩은 일부러 틀려도 보세요. 그리고 이 정답을 이거 풀었으니까 네가 채점 좀 해줘 하면서 아이에게 채점까지 시킵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완전히 자기가 문제를 풀던 입장에서 문제를 내고 채점하는 반대 입장으로 되면서 메타인지 학습의 효과가 쭉 올라가게 됩니다. 단순한 복습 방법이 아니라 뇌에 저장된 정보를 스스로 끌어내고 학습하는 인출 방법입니다. 사실 문제 내는데 정말 긴 시간 걸리지 않거든요. 딱 3분으로 학습 효과를 2배 이상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정말 꼭 한번 오늘부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육의 뇌과학이라는 책에서도 강조하듯이 우리 뇌는 반복과 인출, 쉬운 성공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고 하니까요. 처음부터 긴 시간, 많은 것을 한다기보다는 짧은 습관만으로도 학습 효율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등수학에서 정말 중요한 딱 하나, 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흑진주 채널을 꾸준히 봐오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제가 초등 연산에 얼마나 진심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 약수와 배수 하나하나 개념 영상으로 풀어도 드렸고 초등 연산 문제집도 30종 이상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전부 분석하고 비교하고 연구했습니다. 진짜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되는 연산 공부란 뭘까? 그 고민으로 시작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지금까지 콘텐츠를 열심히 만들어 왔습니다. 제 영상을 보면서 도움받았다는 댓글들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로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솔루션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등연산의 진심인 제가 한 권 한 권 문제집을 30종 이상 이렇게 분석을 해보다가 마음에 쏙 드는 문제집을 찾다가 결국 기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집을 작년 말에 출간해서 딱 준비해 드릴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좀 추가할까? 이것도 넣고 싶은데 하나하나 문제집을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퀄리티를 보완하다 보니까 욕심이 좀 너무 많아져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왕 늦더라도 이 중요한 초등연산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좀 재밌고 확실하고 딱 끝낼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을 선보이고 싶은 마음에 좀 속도가 걸려서 천천히 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좀 응원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끝에 짧게 남겨보았습니다. 응원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흑진주 채널에서 오늘도 무료 연산 자료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참고해서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공부로 고민되는 부분이나 흑진주 채널에서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